여러분 안녕하세요. 2022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2022년도 오늘은 전반적으로 맥을 짚어보고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거시적인 환경, 그리고 변화에 대한 흐름, 시장에 대한 그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서 그림을 그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자, 먼저 뉴욕 시장 개장 전 점검, 뉴욕 증시 2008년도 이후 최악의 성적이었다. 2022년도가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최악의 성적을 거뒀다. 라는 부분인데요. 자, 보이시죠? 완전히 폭락했습니다. 자, 보이시죠? 낙폭이 상당히 크죠? 2008년도 낙폭과 거의 비견되는 흐름입니다. 이때 한 번, 자, 그리고 지금 코로나 락다운 때 한 번, 미국발 금리 인상 4회 때, 자, 그리고 유럽발 재정위기 때, 그리고 미국발 긴축 때. 자, 비교해보면 낙폭이 상당히 컸었죠. 첫 번째, 현재 2022년도 증시가 박살났었다. 자, 그리고 하나씩 보자고요. 미국 시장의 채권 시장의 흐름을 보겠습니다. 자, 미국 채권 시장 10년물을 보죠. 시장 금리의 대표 기준인 미국 시장 채권 금리가 10년 만에 엄청난 속도로, 거의 에베레스트한 속도로 고점을 찍고 찔끔 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강세죠. 기울기가 매우 가파릅니다. 즉, 이 말은 채권 시장의 붕괴를 의미합니다. 채권 시장, 채권 가격은 채권 금리와 역방향입니다. 채권 금리가 튀면 가격은 떨어져요.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 가격은 올라갑니다. 이 원칙인데요. 자, 중요한 건 지금 채권 금리가 엄청나게 가팔라져 있기 때문에 채권 시장이 대폭락이 나왔었다. 주식에 대한 폭락, 2022년도. 자, 주식에 대한 폭락, 채권 시장에 대한 폭락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가격을 한번 보시죠. 10년 동안의 흐름입니다. 자, 보면 먼저 10년 동안의 흐름 전에 3개월 동안에 보면 엄청난 달러의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그런데 10년으로 한번 보시죠. 10년 동안 한번 보시면은요. 자, 한눈에 들어오시죠? 자, 이만큼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어요. 자, 다른 어떤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과 달러의 가격은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지만 그래도 차익 실현 물량이 좀 나왔다. 하지만 이 부분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근처에. 그 다음 이 라인이죠. 달러는 갈 길이 멀죠. 아직도 하락 방향으로 갈 길이 멉니다. 자, 그 기준점에 바로 미국 중앙은행의 흐름이 있죠. 자, 미국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입니다. 4.5%. 근데 여기서 봐야 될 게 뭐냐 하면은요. 2022년도 1월 달에 0.25였었어요. 지금 4.5%죠? 자, 보면은요. 무려 4.25. 1년 만에 4.25로 올렸습니다. 역사상 유례가 없었던 1970년대 인플레 파이터의 시절, 폴 볼커의 시절과 거의 맞먹는 비견되는 엄청난 그런 긴축이었습니다. 일명 자이언트 스텝. 1년 만에 4.25를 썼어요. 자, 2018년도에 시장이 붕괴가 됐었는데요. 이때는 고작 0.25% 4번 올려서 시장이 1% 금리를 마지막에 올렸는데 시장이 붕괴가 됐었습니다. 지금은 무려 4.25로 올렸죠. 엄청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결국 시장은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는 피봇, 연준의 스탠스가 바뀌는 그 흐름이 바로 시장의 흐름을 바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연준의 중립금리, 금리 상단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물가 상승률의 속도가 내려가고 있죠. 자, 그리고 연준의 CME 페드워치에서 또한 CME 페드워치에서 내년 2월 미국 기준금리 25bp 인상 확률 73.2%, 0.25%가 73.2%에 달해 빅스텝 가능성은 26.8%에 그쳤다. 자, 이제 금리 상단이 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그동안의 연준의 엄청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대한 붕괴, 더불어 채권 시장에 대한 붕괴, 자, 그리고 달러에 대한 엄청난 상승, 그러나 최근에 좀 다른 흐름, 차익 실현, 이게 또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여기에 이제 더불어서 비트코인 시장 또한 2,100만 원인데요. 고점이 8,200만 원 근방이었습니다. 무려 비트코인 시장도 4분의 1 토막, 시장 자체가 시가총액이 4분의 1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자, 그 부분에는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지만 미국 중앙은행의 엄청난
자이언트 스텝을 명명되는 엄청난 긴축 스탠스가 있었죠. 요게 바로 금리 인상 상단이 가까워지면서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면 지금 모두들 내년에 바로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시장이 먼저 폭락이 나왔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주식이 무너지고 채권이 무너지고 부동산도 무너지고 있고요. 더불어서 달러 가격도 찔끔 떨어져 있고요. 모든 자산들은 폭락해 있는데 더 폭락을 할 수도 있겠죠. 또는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런 흐름이 나오면 반등 나올 흐름도 높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바라보고 있어요. 시장의 흐름을. 모두가 노라고 할 땐 예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땐 노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죠. 자, 다가오는 2023년도. 물론 시장 매크로는 지켜봐야 됩니다. 연준의 미친 듯한 자이언트 긴축이 이제 상당히 멀어져 보이지 않습니다. 명분은 인플레이션, 엄청난 물가 급등을 명분으로 하였습니다. 그 명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중국이 봉쇄가 되었죠. 여기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에너지 가격과 바로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가스를 잠금으로 인해서 또한 우크라이나 곡창지대가 잠김으로 인해서 에너지와 곡물 가격에 엄청난 급등이 나왔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유럽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한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사상 유례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물가 급등이 의도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원유 또한 감산을 했었죠. 자, 이 세 가지 부분이 어떠한 흐름을 보일지, 최근 에너지 흐름이 가팔라졌던 부분이 느려지면서 떨어지고 있죠. 이 부분 또한. 자, 이제 이 부분이 과연 어떻게 바뀔지. 현재 채권 시장과 증시와 자산 시장에서 폭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돌아져 나올지. 보통 폭락이 나오면 기간 조정을 거쳐서 반등이 나오죠. 폭락 나오고 다시 폭락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저의 관점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 셀트리온의 2023년도 지켜봐야 될 모멘텀, 우리는 정말 기대할 만한 부분이 크죠. 첫 번째 모멘텀을 바라본다면 2023년 유플라이마 미국 7월 진출하게 됩니다. 기준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만 기준 시점은요 20조가 열려요. 더불어 램시마 SC 내년 하반기 오는 2024년 초입니다. 얘는 유럽에서 성장에 대한 가파른 속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램시마 SC. 더불어 유플라이마도 속도, 드디어 바로 셀트리온의 헬스케어항 공급 계약이 아주 오랜만에 나왔던 것 같아요. 6분기, 4분기 만에 두 가지 다. 더불어서 직평 과정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그룹 상장 3사의 3사 합병을 앞두고 있어요. 실적 성장 기반유에 매크로가 좀 안정된다면 회사에서도 3사 합병을 늦출 기회가 있을까요? 한 방에 남아있는 공매도 누적 잔고와 대차 잔고를 한 방에. 자,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공매도와의 전쟁을 끝내겠죠. 그리고 진짜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을 유치하지 않을까요? 회사에서도 대외적으로 연기금을 비롯해 해외 기관 투자자들과 이야기가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스텔라라와 아일리아의 차세대 바이오시밀러시 출시와 함께 얘네도 특허가 만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23년도. 우리는 오래전부터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치열해지지만 직판과 수율으로서 원가 경쟁력을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확보했습니다. 바이오시밀러는 과점 시대로 끝나게 될 겁니다. 본격적인 시장 점유율에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왔죠. 2023년도 제 개인적으로 무척 기대가 큰 해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미 수급으로서 개인의 물량이 600만 주 물량이 셀트리온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누적 창구로 봐도 현재 누적 잔고와 대차 잔고가 급감해 있습니다. 흐름 쪽에서. 자, 그리고 이제 실적이 2조 매출액 파이는 늘었는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늘지 않았죠. 내년에 3조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따라오게 된다면, 자, 주가가 과연 못 움직일까요? 못 움직일까요? 여기에 3사 합병이 더해진다면. 제가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2023년도. 자, 이미 수급으로서 셀트리온은 2022년도. 자, 밀리면 계속 담아댔어요. 그들이 이미 수급으로서 선반영이 되었죠. 주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의미했습니다. 실적은 매출액 파이는 증가했어요.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다만 따라오지 못했을 뿐이죠. 2023년도에는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이 같이 따라가면서 급증하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수급으로서 증명이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2023년도 무척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자, 4월 기준으로 볼게요. 4월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4월 기준으로 어제도 보여드렸죠. 630만 주가 외국인과 기관으로 거의 반반씩 300만 주씩 넘어가고 있죠. 630만 주가 연기금은 200만 주를 담았다. 자, 1월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월 1일 기준으로도 거의 590만 주, 거의 유사합니다. 큰 변동의 흐름이 없어요. 이미 수급으로서 증명이 되었다. 자, 2020년, 2022년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많은 시간을 견뎌오셨죠. 그 기간이 저는 다가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에 남아있는 1년 기준인 것 같아요. 1년보다 좀 딜레이 될 수도 있겠죠. 늦으면 2024년이 될 수도 있겠죠. 여유로운 마음으로 2023년이 기준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에너지에 힘을 많이 넣지 마시고요. 항상 변하지 않는 말이죠. 우리는 반드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정고점 돌파를 확신합니다. 자,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내년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